제가 오늘 팩트 폭격을 좀 날리자면 우리나라 지금 결혼 문화는 사실 근본이 없어요. 부모님들이 들어눕고 병원에 실려가고 뭐 너랑 연 끝내 이런 얘기가 나와도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결혼이라는 중요한 주제를 앞두고 팀장으로서의 프로젝트를 잘 진행을 하면 이 관계가 정착이 돼요. 흔히 말하는 시집살이를 차단할 수 있는. 오늘은 연애를 성공적으로 끝마치고 결혼을 준비하는 커플들에게 결혼을 좀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대화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충분히 애정을 쌓아나가고 신뢰관계를 쌓아나갔는데 결혼이라는 문턱 앞에서 나의 대화라던가 나의 심리라던가 이런 거를 제대로 모르고 잘 될 케이스인데 깨지는 경우들을 좀 봤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잘 알고 조금 더 윤택하게 진행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결혼이란 주제 앞에서 면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식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남녀가 다르다는 거예요. 남녀는 동등한 존재다. 근데 동등한 존재라는 거를 다르지 않다라고 인식하고 그렇게 해도 연애가 굴러가긴 해요. 20대 초반에는. 그런데 30대가 되고 결혼이 앞두어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쨌든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에 10년이 더 노출이 되고 이제 결혼이라는 문화 앞에서 내가 남자로서의 역할, 여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입장에 딱 놓이게 되면 아, 남자랑 여자는 확실히 다르구나를 알게 돼요. 남자는 기본적으로 내가 뭔가를 해냈을 때의 자존감, 도파민, 동기부여를 많이 받아요. 이걸 옛날 어른들은 남편 기 살려줘야 된다, 남자는 기를 살려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는데 이게 이제 성별 갈등으로 잘못 번역이 되는데 그냥 남자란 동물은 기를 살려주면 큰 탈 없이 잘 진행할 수 있다. 요거를 대화에서 잘 녹여내면 된다. 여자분들의 경우에는 결혼 준비를 하면서 결혼식장 들어가기 직전까지 이 결혼해야 되나라는 불안감을 가지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남녀의 심리가 다른 거지 이 여자가 나랑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대화에서 잘 녹여내면 훨씬 더 좋겠죠.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자분들이 남자한테 하면 좋은 포인트는 너가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면 될 거잖아요. 넌 되게 괜찮은 사람이고 넌 되게 멋있는 사람이야. 너는 나한테 충분히 잘해주고 있어. 대화 중간중간에 이 느낌이 잘 드러나면 돼요. 그러면 결혼 준비하고 이렇게 해나가는데 이 남자가 큰 무리 없이 해낼 거예요. 반대로 남자분들은 잘 진행하기로 했는데 왜 다시 그러는 거야?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내가 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라는 얘기를 똑같지만 다시 따뜻하게 한마디 더 해주고 난 우리 엄마 아빠보다도 너가 우선이야 이런 얘기들을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결혼 문화 가지고 양가가 싸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 이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팩트 폭격을 좀 날리자면 우리나라 지금 결혼 문화는 사실 근본이 없어요. 길어야 30년 40년 된 결혼 문화 가지고 싸우거든요. 예물예단, 뭐 결혼식장에 들어가는데 아빠 손을 잡고 들어가냐?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 결혼할 때 결혼식장에 부모님 입장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연지곤지 찍고 신랑 신부가 서로 맞절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님 세대만 한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부모님 세대만 예식장을 잡고 여러분 부모님 세대만 아버지가 딸 손을 잡고 입장하고 여러분 부모님 세대만 예물예단으로 백을 주고받고 돈이 오고 가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근본 없는 문화 가지고 부모님이 강하게 주장하시고 싸우려고 한다. 그거 그대로 갖고 가가지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부모님의 욕심을 전달하고 결혼 문화는 이게 맞지 않냐 저게 맞지 않냐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들한테 맞는 의미를 찾고 거기서 예물예단이라는 의미를 찾아가지고 양가 부모님께 의미를 전달드리고 이걸 남녀가 합의를 하고 이런 게 훨씬 중요해요. 부모님들은 당연히 싫어하실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부모님들이 다 맞나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비판적으로 생각하시고 그런 되지도 않는 싸움 가지고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그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양쪽의 얘기를 잘 전달하고 또 갈등이 일어났을 때 중재를 할까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결혼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신랑 신부가 주체가 돼서 결정을 한다.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되고 이걸 철칙으로 지키셔야 돼요. 부모님들이 들어눕고 병원에 실려가고 뭐 너랑 연 끝내 이런 얘기가 나와도 이 철칙을 절대 깨지 말아야 돼요. 대신에 결정은 내가 하는데 부모님께 계속 참여 의사를 여쭤보고 부모님들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협조를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들이 팀장,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팀장이고 부모님들은 뭐 자문위원이나 아니면 팀원인 거예요. 팀장은 내가 주도하지만 내 마음대로 다 한다고 해서 좋은 팀장은 아니잖아요. 팀원도 참여를 능동적으로 하는
하면 좋은 팀원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팀장 역할을 해서 이 프로젝트는 내가 엎어버리겠어 라고 하면 나쁜 팀원이 되는 거잖아요. 이 관계를 절대 엎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팀장이고 부모님들은 자문위원이나 팀원이다. 만약 여러분들이 주도를 해서 결혼 문제를 잘 해결해서 나가면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굉장히 좋아요. 저는 결혼 생활의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부부 중심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가정에서 이 부부가 중심이 돼서 돌아가냐, 아니면 양가 부모님 눈치 보면서 이 부부 생활을 이어나가야 되냐. 여러분들이 결혼이라는 중요한 주제를 앞두고 팀장으로서의 프로젝트를 잘 진행을 하면 이 관계가 정착이 돼요. 부모님들도 자식들한테 직접 개입하고 내가 다 오더를 내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의견 정도 제시를 하고 믿고 지켜봐주고 이걸로 충분하구나 라는 걸 부모님들이 느끼시거든요. 그렇게 돼야 부모님들이 이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너 왜 이따구로 하냐 이런 소리를 안 하신단 말이에요. 흔히 말하는 시집살이를 차단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 요즘에는 남자분들도 처가와의 갈등이 굉장히 심하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이제 이런 문제를 잘 해결을 못하고 그냥 방치하기만 했을 때 생기는 거거든요. 이제 다음 편은 오늘 얘기했던 이 내용들을 잘 해결을 못하고 결혼한 경우에 고부 갈등, 장서 갈등, 양가 부모님 간의 갈등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한 도움되는 말들을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올라올 영상 꼭 시청해주세요.